밤사이 인천 강화 농장에서 8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내일 정오까지 연장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개입이라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과 검찰이 내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중 북미 실무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장약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269가지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이 8곳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강화 일대에서만 2군데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역시 강화도에 한 곳이 있고 경기도 양주에서도 농장 한 곳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을 이틀 더 연장하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인천 강화군에서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 양돈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확진된 강화군 성모도 농장에 이어 강화군에서만 하루 사이 2곳, 사흘 만에 4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8번째 확진 농장은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송해면 농장에서 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도 양주와 연천의 농장 2곳은 정밀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을 중심으로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오후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양주, 인천 강화군 농장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정부 점검 결과 초소등 방역시설이 미흡하자 당국은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어제 정오까지였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내일 정오까지 48시간 연장됐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사료와 가축,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권역 내 10개 시군의 축산 관계 차량은 다른 권역 농장에 출입할 수 없고 GPS와 전용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 6만여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이들 농장들이 발병 과정에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도축장이 유력한 가설로 떠올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중요한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다 자란 돼지들을 가득 싣고 차량이 도축장으로 향합니다. 각 지역의 돼지와 농장 관계자들이 한데 모이는 도축장. 확진 농장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인천의 A 도축장을 이용한 확진 농장이 4곳, 김포의 B 도축장을 이용한 확진 농장이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와 6번째 농장까지 발병 농장 모두 A 또는 B 도축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도축장을 양쪽 모두 이용한 농장도 2곳입니다. 돼지 출하차 기사들은 이들 거점 도축장이 바이러스를 옮긴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차들이 다 만나서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경기 북부 이렇게는 저희 축산 차량들이 봤을 때는 같은 생활권이에요. 해당 도축장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의 농장들도 이용해왔습니다. 이들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점 수급시설에 가보면 어떤 차는 돼지를 싣고 오고 어떤 차는 빈 차로 오고 다 제각각이야. 기사들 편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차량은 물론 운전자도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도축장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 운송 차량 운전자의 하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돼지의 이동 중지 명령은 이틀 더 연장됐습니다. 일시적 제한도 필요하지만 거점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최초의 유입 경로로는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미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남북 공동 방역 필요성도 높아 보이는데 북한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이어서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북한 신의주에 수의 방역소가 설치됐습니다. 북중 접경인 자강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중성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물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업원들이 수의 방역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국정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징후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돼지 축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발병 보고 후 110일 만에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경기 북부 일대에서 발병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에서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에서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비무장지대를 통해 내려올 가능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GOP 철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 멧돼지가 넘어올 수 없는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근무자 등 방북 인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에도 공동 방역을 제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북한의 답은 없습니다. 남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현안을 논의할 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는 7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당시에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던 얘기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논란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장 수사 외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조 장관은 부인 건강이 염려돼 부탁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 부인이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전화를 걸어와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검찰 측은 조 장관이 신속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통화 검사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이처럼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개입이라며 조국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의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했다. 예기치 않은 조국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의 정회 요청을 전격 수용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의 항의는 허사였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간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조 장관의 통화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역시 탄핵 소추안 발의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당만으로는 의결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주당 역시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왔던 여당은 이번 사안은 검찰과 야당의 내통이고 검은 거래라고 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3명만 알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정치권과 거래하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탄핵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했고 대한정치연대는 조 장관의 거취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과 전 배우자를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장관 가족 대부분이 조사를 받았고 이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은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조 씨의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모두 첫 소환으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억울한 점 있으시면 억울하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사관이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조 씨와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명목상으로만 소송을 하고 재단 돈을 빼내려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자녀가 차례대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동생도 소환되면서 정경심 교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대부분 혐의와 관련돼 있는 만큼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를 막판 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했던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앞서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해온 파일과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단을 주문했는데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기싸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지한 기자, 그동안 북미가 유화적인 분위기를 보였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의 담화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오늘 담화를 내고 최근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는 걸 흥미를 갖고 지켜봤지만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미국 내 선 핵포기 주장과 대북 제재론을 거론했습니다. 김 고문은 워싱턴 정가에 우리가 먼저 핵을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선 핵포기 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 우리를 대화에 끌어낸 것으로 착각하는 견해가 난무하는 실정에서 또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과연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는가 하는 회의심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외무성은 미국의 차후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고문은 앞선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대미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네, 실제 그동안 9월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관측됐던 북미 간 실무 협상도 일단 이달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날 준비는 돼 있지만 만날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송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달 안에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열리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할 수 없었다며 9월 재개설을 일축했습니다. We've not been able to make those happen, and we don't have a date yet when we'll be able to get together. 그러면서 미국 협상팀은 북측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측의 전화를 받아 일정을 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We hope the phone rings and that we get that call and we get that chance to find a place and a time.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두 정상 간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가 서로에게 유화적 태도를 내보이면서도 비핵화 방법론 등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는 올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질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론 등을 거론해 이달 안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오늘 새벽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5대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차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채 도로에 멈춰 서 있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출구 부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3대와 화물차 2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부딪힌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일대는 1시간여 동안 차량 정체로 혼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4대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가운데 1톤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환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엔 경남 남해군 삼동면 해상을 지나던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 등 2명은 해경의 긴급 협조 요청을 받고 달려온 민간 선박에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중 바다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위가 아플 때 약국에 가면 주는 약 가운데 상당수의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속쓰림의 아주 특효 성분이긴 한데요. 거기 발암 우려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사가 진열장에서 약을 꺼내 담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위장약들입니다. 이 환자는 이미 처방받은 약을 부랴부랴 밖으로 왔습니다. 발암 물질을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볼 때 내가 그 약을 먹고 있으니까 얼른 생각을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NDMA가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잔탁을 비롯해 라니티딘 사용한 의약품 269개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위염과 위궤양, 위식도 역류 등의 위장 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판매 중지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등을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경우 한 번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내년 대선에 외국을 개입시키려 한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는 최대 사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은 미 정보기관 감찰관실에는 지난달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과 관련해 외국을 개입시키는데 대통령직을 이용한다는 정보를 받았고 이게 믿을만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으로 문건에선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발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국가안보와는 관련이 없었는데도 백악관 변호사들이 녹취록 파일을 NSC 관할 시스템으로 옮기도록 했고 관련 당국자들이 이를 시스템 남용으로 보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 문건들을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hat it lays out a scheme to use the leverage of the presidency, use the leverage of the vital military assistance to a foreign nation to provide or obtain dirt on a political opponent.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가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My call was perfect. The president yesterday of Ukraine said there was no pressure put on him whatsoever, none whatsoever. And he said it loud and clear for the press. What these guys are doing, Democrats are doing to this country is a disgrace and it shouldn't be allowed.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원들이 공화당과 공화당이 옹호하는 모든 걸 파멸시키려 한다며 함께 뭉쳐서 싸우라고도 했는데 이번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확인하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주소도 밝히지 않았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6분 만에 도착한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방과 거실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이 집에 사는 61살 A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불을 지를까 말까 묻는 전화가 먼저 왔었고요. 5분 뒤에 내가 불을 지를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의 신세한탄이 많았어요. A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발신자 추적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한 소방당국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은 방과 거실 등 87제곱미터를 태우고 39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에 불을 지른 뒤 골목에 서서 소방차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나 방화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이 좀 취해 있는 상태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주변 정황들이나 이렇게 보고 신변체 여부는 결정을 예상합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방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로는 5에서 40mm, 전북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전남과 경남 지역은 오전에,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9.7도, 대구 1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7도, 광주 28도로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이 25도, 울산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일본 외교 안보 라인이 교체된 후 양국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만난 건데요. 두 나라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초루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유엔 본부내 회담장에 미리 도착한 모태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맞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지난 11일 모태기 외무상 취임 이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난 건 처음입니다. 회담은 4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과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모태기 외무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방위성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궤적을 2차례 이상 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소미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두 나라가 계속 공조하고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외교수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당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초루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키우던 의붓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서는 수면 유도제. 그러나 물증이 충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은 고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약물 단서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경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의 모발 검사에서 졸피뎀 등 특이 약물 성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재분석을 통해 다른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검출된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와 똑같은 성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같이 수면 유도제로 A 씨를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고유정이 아이 사망 추정 시간인 새벽 5시쯤 깨어 있었다는 점,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유정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송치하기 이전에 검찰의 수사 자료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고요.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이어 의붓 아들 살해 혐의까지 받게 된 고유정. 지금 재판에서 제시된 직접 증거들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의붓 아들 사건 재판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일가족이 고문 끝에 간첩으로 몰렸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그래서 최근에 법원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측에서 항소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 이 항소를 안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전기고문 등의 불법 수사로 간첩으로 몰린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최근 법원은 해당 사건이 조작됐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무부는 해당 판단에 대해 항소 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절차를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1심 재판이 그대로 확정돼 유족들은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통상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왔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규모 지하 조직으로 몰린 인혁당 사건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도 긴급조치와 관련된 사건 일부가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중국 국경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안팎에서는 홍콩 민심 달래기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민과 공개 대화에 처음으로 나섰지만 시위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도 여전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홍콩에서 최세진 기자입니다. 홍콩 정부가 약속한 시민과의 공개 대화는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4일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와 함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你同我聽清楚，成場運動走到今日，最大責任嗰個係你，你必須下台。 홍콩 정부의 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열린 퀸 엘리자베스 체육관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구호를 외치며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행사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Okay,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discussion? Are you skeptical or being optimistic? Totally nonsense. I think this discussion is not useless. It's just more like a fake. 홍콩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 방안도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부동산 재벌인 뉴월드 그룹이 약 34억 위안, 우리 돈 5,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토지를 기부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위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국 수립 70주년 국경절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선 홍콩과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시라크는 무려 18년간 3차례 파리 시장을 역임하고 2차례 총리를 거쳐서 대선에 3차례 도전한 끝에 지난 1995년 대권을 잡았습니다. 시라크는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프랑스를 재건한 샤를 드골의 적자임을 자임한 정통 우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의 사원 첨탑이 부서져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1시 59분쯤 터키 이스탄불 서쪽 70km 지점인 실리브리의 남쪽 해상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원 2곳이 파손됐고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또 건물이 흔들리면서 학교와 건물 안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곳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새벽 2시 30분쯤 프랑스 루앙에 있는 미국계 석유화학 기업의 공장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습니다. 해당 공장 창고에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는데 불이 나면서 연기가 22km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공장은 산업용 윤활유와 석유화학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모기업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전국체전이 올해 100회를 맞습니다. 일주일 뒤에 개막을 하는데요. 독도에서도 성화가 체화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동이 트는 독도. 일출에 맞춰 채화경을 통해 햇빛을 모읍니다. 성화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불꽃이 타오릅니다. 붙는다. 이제 붙었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이 첫 봉송주자입니다.
경비대원들은 독도를 한 바퀴 돈 뒤 선착장까지 성화를 운반했습니다. 앞으로 독도가 영원히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불꽃들은 전국을 순회한 다른 불꽃들과 함께 곧 합쳐질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와 분단에 가로막힌 임진각에서 채화된 불꽃들입니다. 앞서 강화도 만이산에서 채화해 전국을 돌고 있는 불꽃까지 더해 29일 서울광장에서 하나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 성화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전국체전을 환히 밝히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전국체전을 이루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100번째 맞는 전국체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번 성화를 88올림픽 성화와 함께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17개 시도와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KBS 뉴스 윤예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유령 용의자 이모 씨의 혈액형이 O형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수사팀이 B형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이 씨를 놓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10차 사건 이후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 또는 O형으로 본 정황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입수한 화성 연쇄살인 발생 무렵 경찰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1993년 자료에서 경찰은 10차 사건을 거론하며 범인의 혈액형이 B형 또는 O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0차 사건은 9차 사건과 함께 범인의 체액이 확보된 단 2건의 사건입니다. 9차 사건 범인 체액에선 B형이 검출됐는데 10차에선 O형일 가능성도 포함된 겁니다. 범인이 B형이라고 확정지어서 발표한 일도 없고, 또 수사하는 형사들한테 B형을 가진 용의자를 찾아라 이렇게 한 일도 없어요. 경찰은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9차 사건 이후엔 당시 수사팀이 용의자가 B형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O형이 언급된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범인 혈액형을 근거로 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994년 국감 자료에는 7차 사건 목격자인 버스기사가 당시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도 적혀 있습니다. 나이는 27세 전후, 키는 175cm가량, 왼쪽 손목에 하트 문신이 있고 몸집이 크고 더벅머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진술 등으로 만든 몽타주를 보면 목격자 진술과 비슷하면서도 키와 머리 모양, 체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씨는 현재 손목에 문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5만 장의 수사 기록 속에서 이 씨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기록들도 서로 차이가 있고 목격자 등의 기억은 희미해져서 진실에 다가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멜론이 100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멜론은 가상 음반사를 세우거나 이용자 수를 줄여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510만 명이 넘게 사용하는 음원 서비스 부동의 1위 멜론. 검찰 조사 결과 멜론을 운영하던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가수나 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 가운데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로 주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로엔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가상 음반사 LS 뮤직에 챙겨준 겁니다. 검찰은 또 로엔 측이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이용해 가입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로엔의 대표 신모 씨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차원에서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수를 줄인 혐의는 정산 방식 변경을 공지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 측은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자 쪽으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보상을 할 거고요. 저희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검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신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아파트 수돗물 필터가 설치 며칠 사이에 까맣게 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수질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밝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샤워기에 달아놓았던 수돗물 필터입니다. 샤워 한두 번 만에 하얀 필터가 짙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세면대에 설치한 필터에서는 녹까지 묻어나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뒤 지난 6월 필터를 설치했는데 짧게는 3, 4일에서 길게는 2주 만에 까맣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파트 주민들이 확인한 가구만 최소 10곳에 달합니다. 정말 2주도 안 돼서 정말 진한 갈색이 나무나 산나무처럼 진한 갈색으로 이제 필터가 변해서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약 7.5km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도 수돗물 필터가 금세 검게 변하고 수돗물에서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만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일부 가정에서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수질 검사 결과 수돗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각 가정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수질이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개인 가정마다고 차이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생되는 걸로 좀 그렇게. 그러나 원인을 찾기 위해 필터에 묻은 불순물을 정밀 검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변색의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그 가정에서 이제 변색이 일어난 그 여과기에 흡착되어지는 그 물질들을 저희들이 이제 박리를 시켜가지고 그리고 성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불안해진 주민들은 스스로 필터 변색 추가 사례를 모아 창원시에 정밀 검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음식에 이물질을 넣고 항의하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기 성남의 대형 음식점에서도 음식에 휴지를 몰래 넣고 항의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잇따르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렁탕으로 보이는 음식을 잘 먹고 있던 한 남성. 갑자기 휴지를 음식에 집어넣더니 재빨리 휴대전화를 봅니다. 잠시 뒤 다시 음식을 먹던 남성이 뭔가 발견했다는 듯 멈칫합니다. 그러더니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항의합니다. 영문을 모르고 쩔쩔매는 종업원의 모습까지 식당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일단은 사과를 했죠. 일단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저거 증거가 없으니까. 죄송했더니 장사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를 툭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흐릿한 영상 속 한 여성이 젓가락을 드는데 흰색 물체가 걸려 있습니다. 조금 뒤 종업원에게 따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나갑니다. 최근 경기 성남의 한 식당에서 사흘 간격으로 있었던 일인데 최근 이 같은 일이 부쩍 늘고 있다고 업주는 말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차량 번호도 안 적었지. 또 날짜 지나가면 CC 확인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CC를 이 홀에만 지금 한 6대 정도 더 늘켰어요. 참다 못한 업주는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일부러 음식에 이물질까지 넣는 이른바 진상 고객들 때문에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주말엔 도심 곳곳에 대규모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통제 구간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조금 못 간 지점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3차로가 통제되어 뒤쪽부터 밀리고 있고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기름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간간히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방화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더딘 흐름이며 증산로 응암역에서 증산역 이후까지 소통 원활하고 송파대로 잠실역 부근 차량 모이고 있지만 지나기 어렵진 않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규모 집회 후 광화문 방향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세종대로 양방향 전차로의 서울시 페스티벌 행사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와 일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탄력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일요일인 모레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여의도 공원에서 시작하는 대규모 마라톤 행사로 여의대로, 서강대교, 여의공원로 진행 방향 전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약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다들 흔히 자주 먹는 위장약에 발암 우려 물질 NDMA가 검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약제는 위장약 원료로 쓰이는 라니티딘 성분입니다. 위궤양이나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품에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든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의 제산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발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식약처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꿈으로써 부실검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NDMA는 지난해 고혈압약 발암 물질 논란을 일으킨 발사르탄 계열 약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 낮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위스, 독일 등은 일부 또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회수 또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라니티딘은 과다 복용 시 1000명 중에 1명꼴로 변비와 복통, 고열, 요통, 혈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 중인 국내 환자는 144만여 명으로 대부분 6주 이하의 단기 복용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동을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장기간 과다 복용하지 않으면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대체 약품이 많아 치료를 못할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약품은 약국에서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영양평가와 조사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해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밤사이 인천 강화 농장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와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건수가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내일 정오까지 연장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개입이라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과 검찰이 내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중 북미 실무 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장약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269가지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60mm,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전북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와 경남 지역, 또 전남 지역으로는 오전에,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9.7도, 대구 18.9도, 광주 1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원주 26도 예상되고요. 대전이 27도, 전주와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천 강화군 하전면에서 조금 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국내 9번째 발병이고 특히 강화에서만 5번째 사례입니다. 네, 당국에 보다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